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100문제, 고난이도 문제 다수 포함한 해설편입니다. 2편 영상이고요. 앞에 1편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구독 누르셨나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고!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둔부는 알코올 솜으로 닦고 말린다. 2. 둔부 밑에 새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깐다. 3.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에 면 덮개를 덮는다. 4. 옆으로 돌려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5.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정답은 4번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입니다. 협조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곧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다 라는 뜻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매일 교체한다. 2.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주머니를 세척한다. 3.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비눗물로 세척한다. 5.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정답은 3번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입니다. 보기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으면 되고요. 보기 5번 소변을 버릴 때는 소변 배출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버리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베타딘 용액에 담가 보관한다. 2. 아랫니 의치를 먼저 돌려 뺀다. 3.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4.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끼운다. 5.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정답은 5번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의치 세정제나 찬물에 담가서 보관하고요. 보기 2번 위 아래입니다. 위 아래 위 아래 항상 위가 먼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흐르는 미온수로 의치를 헹구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썹은 면도날로 다듬어 준다. 2. 콧방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3.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아낸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정답은 2번 콧방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입니다. 밖으로 나온 코틀도 깎아 주어야 합니다. 보기 3번 귀지는요 병원에서 빼야 되고요. 코는 코 안까지 깨끗이 닦아야 되지만 귀는요 귀 입구의 귀지만 닦아내면 되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물의 온도는 22에서 26도씨를 유지한다. 2.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 3.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는다. 4.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5.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정답은 5번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입니다. 건강한 쪽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보기 1번 40도씨 내외로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보기 2번 통목욕 후에 나와서 욕조에서 나와서 목욕의자에 앉혀서 머리를 감깁니다. 통목욕 할 때는요. 욕조에 있는 시간 5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보기 3번 말초 방향에서 몸의 중심으로 닦아야 되겠죠. 보기 4번 마비된 쪽을 잡고 욕조로 이동시킵니다.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3. 수액 오른쪽 팔 왼쪽 팔 4.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 5.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외쳐야 할 거 임마죠 임마. 네 욕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쉬운 암기법 영상 쇼츠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시험지에 임마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벗는 문제네? 그러면 반대겠네? 입말을 보고 벗건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쪽이니까 오른쪽 팔이 먼저 오겠죠. 마지막에 왼쪽 팔이 옵니다. 머리나 수액은 가운데에 쏙 들어간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2.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3.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4.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의 옷을 잡고 옮긴다. 5.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정답은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입니다. 요양보호사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에서 했던 내용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대상자를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할 때에 이동하려는 쪽에 요양보호사는 서야 되죠. 그리고 대상자의 두 팔은 가슴 위로 해야 되고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합니다. 상반신을 이동할 때에는 한 손을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서 쭉 손을 넣어서 받칩니다.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합니다. 하반신을 이동할 때에는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이 넣고 이동합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 나. 어깨와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다.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다. 마.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 놓는다. 1. 가, 마, 다, 나, 라. 2. 가, 마, 라, 다, 나. 3. 가, 라, 다, 마, 나. 4. 가, 나, 라, 마, 다. 5. 가, 다, 나, 라, 마. 정답은 2번 가, 마, 라, 다, 나 입니다. 이렇게 앉힐 때에는 마비된 측을 위로 가게 해서 돌려 눕힌 다음 앉힐 거거든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손이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가슴 위에 올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워서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고 어깨와 넙다리 또는 어깨와 엉덩이, 엉이죠. 그것을 지지해서 앉히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침대 가까이에 와야 되겠죠. 그래야만 대상자의 건강한 손과 발이 침대를 지지해서 안전하게 침대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에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3.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정답은 3번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입니다. 그림을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염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가래 2. 빈뇨 3. 피부 발진 4. 무기력감 5. 전신부종 정답은 4번 무기력감입니다. 그 외에도 소변 횟수가 감소하고 피곤, 마른 피부와 혀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를 차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2.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3. 간이변기는 세척하여 침상 위에 놓아둔다. 4.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5.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무를 보며 기다린다.
정답은 4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입니다. 보기 2번 간이변기는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고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 이동이 어려운 대상자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변기 위에도 앉을 수가 없겠죠. 보기 3번 간이변기는 세척하여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아둡니다.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철제로 된 것, 2.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3.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4.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5.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정답은 3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기 1번 철제로 된 것 안 되죠. 녹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거실에서 낙상하여 누워있는 대상자가 일어나서 의자에 앉도록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한다. 나. 옆으로 누워 위쪽 다리를 구부린 후 양손으로 몸을 일으킨다. 다. 의자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한다. 라. 몸을 천천히 일으켜 조심스럽게 돌려서 의자에 앉힌다. 1. 가, 나, 다, 라. 2. 가, 다, 나, 라. 3. 나, 다, 가, 라. 4. 다, 가, 나, 라. 5. 다, 나, 가, 라. 정답은 3번 나, 다, 가, 라 입니다.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밥은 국에 말아 먹인다. 2.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3.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4.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5.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정답은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입니다. 보기 3번 과일은요 잘게 잘라서 먹이거나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개죽은 50도씨에서 조리한다. 2.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4. 채소는 물에 1분 정도 담갔다 먹는다. 5.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 정답은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입니다. 그리고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보관하는 거 잘 아시죠? 보기 4번 채소는요 물에 3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3.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4. 땀이 밴 청바지는 락서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5. 립스틱 얼룩은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정답은 2번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입니다. 그래야만 시간과 물이 절약이 되겠지요. 보기 1번 뚜껑을 열고 삶으면 옷감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보기 4번 청바지는요 뒤집어서 말려야 되고요. 지퍼도 열어서 말려야 된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치매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2. 치매약 복용은 늦게 시작할수록 좋아요. 3.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4. 치매약은 한 가지 종류를 꾸준히 드셔야 해요. 5.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해요. 정답은 3번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입니다. 보기 1번 손떨림, 불안, 어지럼증과 같은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복용하실 때에는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과일 모양 자석은 냉장고에 붙인다. 2. 유리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3. 부엌과 거실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노출된 온수 파이퍼는 주방용 랩으로 감싸둔다. 5.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부엌 안쪽에 둔다.
정답은 2번 유리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입니다. 보기 3번 문턱은 없앤다죠. 문턱 있으면 위험합니다.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방으로 바꾸어 준다. 2.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3.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다녀오게 한다. 4.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5.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정답은 5번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입니다. 보기 3번은 뭐가 문제일까요? 배회 코스 만들으라고 했는데 배회 코스는 집 안에 만듭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낸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다. 1. 의자마다 번호를 붙여 배정한다. 2. 거실에 있는 의자를 모두 없앤다. 3. 대상자를 거실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 4.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5. 공동생활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정답은 4번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보기 1번 의자마다 번호를 붙이는 것, 보기 5번 공동생활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말기에 시작된다. 2.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4.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 5.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정답은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치매 초기에 나타나고요. 보기 2번과 3번 자주 일어나지도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보기 4번 우울증은 치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 3.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4.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5.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한다. 정답은 4번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입니다. 보기 3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하는 거 참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은 언어적 의사소통이지요.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을 한다. 2. 유행어를 섞어서 재미있게 말한다. 3.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4.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한다. 5.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한다. 정답은 3번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입니다. 보기 5번 치매 대상자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고요. 치매 대상자는 또한 반응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 활동은 1. 물건값 계산하기 2. 탬버린 연주하기 3. 특정 글자 고르기 4. 뇌 건강 일기 쓰기 5. 빈칸에 낱말 채우기 정답은 2번 탬버린 연주하기입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에서 했지요. 중증 나오면 악기 연주, 중학생 했습니다. 칠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 손의 위치는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3번 다입니다. 배꼽과 명치 중간입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화상 대상자는 1. 코와 입술의 화상 2. 어깨와 가슴의 화상 3. 무릎과 종아리의 화상 4. 손가락과 발가락의 화상 5. 엉덩이와 꼬리뼈 부위의 화상
정답은 1번 코와 입술의 화상입니다.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고 호흡 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가락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가락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2. 부종 예방을 위해 파스를 뿌려준다. 3.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온찜질을 한다. 4.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기고 걸어보게 한다. 정답은 4번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입니다.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라, 나, 가, 다, 마 2. 다, 라, 가, 나, 마 3. 나, 가, 다, 라, 마 4. 나, 다, 라, 가, 마 5. 가, 나, 다, 라, 마 정답은 1번 라, 나, 가, 다, 마 입니다. 가 그림은 가슴 압박하는 거고요. 나 그림은 도움 요청, 다는 인공호흡하는 거죠. 라는 반응 확인입니다. 마는 자동심장 충격기죠. 그래서 반도각이 했습니다. 반응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가슴 압박, 기도 유지이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고요. 자동심장 충격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재세동 2. 전원 켜기,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재세동, 심장 리듬 분석 3번 전원 켜기,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4.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가슴 압박 5.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재세동,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정답은 4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가슴 압박입니다. 쉬운 암기법에서 알려드렸죠.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압박한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5. 재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의 비율로 한다. 정답은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입니다. 보기 2번 오빛 왼중격 했죠. 보기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 300이 30대 백수의 이야기 했죠.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지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3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노인의 날 뿐만 아니라 어버이날 이런 거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용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1. 재활급여 2. 가족요양급여 3. 기타 재가급여 4. 단기보호급여 5. 주야간 보호급여 정답은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입니다. 보기 1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요. 보기 2번 복지연구 비용은 재가급여와 동일합니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15%죠. 재가 15하면 시급 20 이라고 했습니다.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보기 5번 의사소견 발급 비용은 20% 본인 부담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함, 1. 정서지원 서비스, 2.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2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병원 갈 때 동행해주고 공과금 대신 납부해주고 개인 일 보는 거 도와주는 거니까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이겠죠. 보기 3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밥, 청소, 빨래 도와주는 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보기 4번 세면 도움, 식사 도움, 몸 단장하는 거, 구강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이고요. 보기 5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놓아서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요양보호사 1번 딸에게 와서 자르라고 할까요? 2번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던데요.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4. 오늘 온 미용자원봉사자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5. 시설에서 생활하려면 머리를 짧게 자르셔야 해요. 정답은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입니다. 이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2. 유기, 이성교제를 방해함, 3. 신체적 학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4. 정서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 5. 경제적 학대,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정답은 1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공부 안 해도 이건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영상이 있습니다. 강추하는 영상인데요. 거기 보면 노인학대 유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보기 2번 이성교제 방해한다. 정서적 학대죠.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한다. 이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유언장 내용 변조한다. 경제적 학대죠. 집안의 경조사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결핵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입니다. 보기 3번 결핵 검사는 2,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기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NO.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을 제한한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4. 호흡곤란 시 양화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입니다. 보기 1번 가래를 배출하게 해야 되겠죠. 보기 2번 음식을 뜨겁게 제공하면 기관지 자극이 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보기 3번 창문을 열어서 찬 공기로 환기하는 것도 기관지를 자극해서 좋지 않고요. 보기 4번 양화의 자세는 똑바로 누운 자세입니다. 이것은 만성기관지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정답은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입니다. 폐결핵 약은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기 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 아니라 호흡기 감염이고요. 보기 5번 오후에 고열이 나고 늦은 밤에 내리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요로 감염, 2. 체중 감소, 3. 소변 배설량 증가, 4. 규칙적 도뇨 시행, 5. 남성 호르몬 불균형. 정답은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비대해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뇨관을 사용을 해서 소변을 빼줘야 하고요.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입니다. 보기 2번 우리 어르신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쏟아냈기 때문에 눈물의 양 이제 감소하고요. 3번 각막 반사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 이물질, 티끌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눈을 반사적으로 이렇게 깜빡이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때요? 노화가 되어지면 떨어지게 되겠죠.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인지 기능에 저하가 나타난다. 3.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5.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답은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입니다. 뇌졸중이 손해에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을 정확하게 잡지 못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1. 백일의 디프테리아, 2. 파상풍 인플루엔자, 3. 파상풍 디프테리아, 4. 폐렴규균 인플루엔자, 5. 폐렴구균 대상포진. 정답은 3번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10년마다 파디파디 아시죠? 쉬운 암기법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서비스 비용 결정, 2. 시설장의 직무평가, 3.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4.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5.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정답은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입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타 전문직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시설장 등과 같은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고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 동공이 축소된다. 2. 호흡이 규칙적이다. 3.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5.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입니다. 임종이 임박하신 분들은 동공이 확대가 되어지고요.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 피부색은 파랗게 되어집니다.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금이 나타납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는 찬물로 닦은 후 데워준다. 2. 변기 놓은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3.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정답은 3번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입니다. 보기 4번 힘주기 쉬운 자세가 되려면 침대를 올려야 되겠죠. 보기 5번 무릎 덮개를 먼저 덮고 바지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 욕창 예방 1. 근육 이완 3. 변이 자극 4. 심리적 안정 5. 장운동 촉진 정답은 1번 욕창 예방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2.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3. 유치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 4.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5. 소변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입니다. 유치도뇨관과 관련된 문제 이것만 알고 계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해야 되고요. 연결관이 꼬였는지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소변 주머니 배출구는 알코올 솜으로 닦고요. 소변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간호사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소변 주머니를 하고도 보행은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2.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3.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4.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세척한다. 5. 전체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빼준다. 정답은 4번 의치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세척한다 입니다. 이 내용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중요하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뜨거운 물에 삶으면 변형되어지고요. 2번 의치세정제나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합니다. 보기 5번 위, 아래 순서 아시죠?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2. 팔, 회음부, 다리, 몸통 3. 다리, 팔, 몸통, 회음부 4. 다리, 회음부, 팔, 몸통 5. 회음부, 다리, 팔, 몸통 정답은 3번 다리, 팔, 몸통, 회음부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씻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 다리, 팔, 몸통하고 회음부는 제일 마지막에 씻기면 되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3.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5.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입니다. 옷 갈아입히는 문제 나오면 나와야 하는 거 바로 인마죠. 인마. 근데 이 문제는 벗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인마를 일단 적어 놓고 이걸 보고 아 벗기는 건 반대겠네. 그래서 그 옆에 벗건이라고 적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벗길 땐 건강한 쪽이 먼저다 했죠. 그리고 머리나 수액은 중간에 쏙 들어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1. 가, 나, 다, 라. 2. 가, 나, 라, 다. 3. 가, 다, 나, 라. 4. 가라, 나, 다. 5. 가라, 다, 나.
정답은 3번 가다 나라입니다.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1. 엉덩관절과 척추관절을 편 자세 2.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편 자세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4. 엉덩관절은 굽히고 무릎관절은 편 자세 5. 엉덩관절은 펴고 무릎관절은 굽힌 자세. 정답은 3번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나.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다.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라.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1. 가나 다라 2. 가나 라다 3. 가다 나라 4. 가라 나다 5. 가라 다나. 정답은 5번 가라 다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먼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하는 것이 일어서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야 되겠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야 되겠죠.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 나.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다.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라.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1. 가나 다라 2. 나라 다가 3. 다가 라나 4. 라가 다나 5. 라다 나가. 정답은 5번 라다 나가입니다. 먼저 라처럼 이동 방법을 설명을 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궈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동할 거니까 다처럼 발 받침대 접고 두 발을 일단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 나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하고 그 다음 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서 이동하게 합니다.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3.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4.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 전립성 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정답은 3번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입니다. 가래, 대변, 소변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3.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4.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5.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정답은 4번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입니다. 보기 1번 여름에는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죠. 보기 3번 실수하기 쉬운데 진공청소기로 제거하거나 또는 중요한 거 젖은 걸레로 제거한다 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2.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3. 그물 모양 수세미보다 스펀지로 된 수세미를 사용한다. 4.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5.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정답은 5번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입니다. 보기 1번 세척한 식기는 어긋나게 엎어 보관을 해야 되고요. 보기 3번 수세미는 그물형이 좋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밥이 식으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2. 이제 통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3.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4.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5. 내가 대신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테니 편히 통화해요. 정답은 4번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해서 걱정했어요. 뭐뭐 해서 답답하네요. 뭐뭐 해서 조바심 나네요 등이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뭐 해서 걱정했어요 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2.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3.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4.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5.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입니다. 보기 2번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전달할 때에는 직설적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행동장애 대상자 3. 판단력 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그림판, 문자판 일때에는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라고 했습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정답은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한다. 2.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생선가시는 미리 제거해야 하고요. 숟가락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천리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2.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3.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정답은 1번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입니다. 참고로 배뇨 스케줄에 따라 배뇨 훈련을 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2.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3.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5.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정답은 2번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입니다. 그 이유는 야간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왔다가도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1번 침대는
벽에 붙여야겠지요.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기 4번 작은 깔개를 깔아두면 오히려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고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2.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 보라고 한다. 3.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 본다. 4.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5.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정답은 5번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입니다. 거울만 보면 욕설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울을 보며 함께 욕을 한다. 2.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 둔다. 3.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4.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5.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2번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 둔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보기 4번과 5번처럼 질문하는 거, 물어보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 라며 가슴을 치면서 운다. 1.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2.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 3. 나이 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5.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 1번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입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 방법은 1.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3.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5.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정답은 4번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엄마 잘 다녀왔어요. 2.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4.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입니다. 보기 1번 아무리 치매 대상자를 위하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거짓으로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보기 3번 질문형 적합하지 않다고 했고요. 보기 4번과 5번을 명확하게 보면 나는 딸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도 긍정형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압박 붕대를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정답은 3번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입니다.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3.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4. 구토물을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정답은 2번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입니다. 다음 중에서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1.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4.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5. 칼슘제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정답은 4번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입니다. 가장 최근에 처방된 약을 복용을 해야 되겠지요. 보기 2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철분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유, 녹차, 커피는 약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자몽 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2.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5.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입니다. 보기 1번 지방자치단체 나오면 웬만하면 다 땡입니다. 보기 4번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지요. 보기 5번 노인성 질병도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 단기보호,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방문요양, 5. 기타 재가급여. 정답은 1번 단기보호입니다. 일정 기간이니까 단기죠. 쉬운 암기법 참고하세요.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는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장애급여, 5. 특별현금급여. 정답은 5번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히 현금을 좋아해 아시죠? 쉬운 암기법 보셨으면 이런 문제 식은 죽 먹깁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괄호,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관 안내, 3. 서비스 자원 사정, 4. 서비스 내용 평가,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정답은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곳,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방문 상담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네, 이제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주 3일만 갈지 5일을 다 갈지 기타 등등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계약을 해야 되겠죠. 이용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을 받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계속 서비스를 받을지 종료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2.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정답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입니다. 보기 2번 퇴직해도 보험급여 받을 수 있고요. 3번 당연히 제3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보기 4번 사업장이 폐업해도 보험급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기 5번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1. 오십견, 2. 골다공증, 3. 테니스 엘보, 4. 수근관 증후군,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4번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손목 통증 나오면 수근관 증후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목이 힘들다고요? 수근수근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참고로요. 수근관 증후군은 밤에 통증이 더 악화가 되어지고요.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손목 통증 힘들어 수근수근.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입니다. 보기 1번 천천히 안정되게 동작을 해야 하고요. 2번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하고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동안 쉽니다. 스트레칭 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보기 3번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해야 하고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동작을 합니다.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1. 대장의 운동성 증가, 2.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3.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증가, 4.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5.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 4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입니다. 약물 중독 나오면 무조건 신장 찾으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산책을 하게 한다. 2. 유제품을 제공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정답은 4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입니다. 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운동 증가하는 음식 삼가해야 되겠죠. 보기 3번 설사를 하는 동안 수분 섭취도 왠지 제한해야 될 것 같은데 물은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 폐렴, 2. 폐기종, 3. 폐색전, 4. 만성기관지염, 5. 기관지 확장증. 정답은 1번 폐렴입니다. 폐조직 염증이니까 폐렴이고요. 보기 4번 만성기관지염은 이른 아침 나와야 되죠. 이른 아침 만성기관 이거 기억하시고요. 요양보호사 시험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영상이랑 쉬운 암기법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막이 얇아진다. 2.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정답은 1번 결막이 얇아진다 입니다. 보기 2번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막이 얇아진다. 2. 이관이 좁아진다. 3. 외이도가 습해진다. 4. 평형 감각이 향상된다. 5. 귓바퀴의 연골이 위축된다. 정답은 2번 이관이 좁아진다 입니다. 보기 1번 고막은 두꺼워집니다. 요즘 아이들 말 참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그럴 경우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엄마 고막에 살쪘다. 네. 보기 3번 외이도는요 건조해집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식은땀, 2. 포만감, 3. 소화불량, 4. 체온 상승, 5. 소변량 증가. 정답은 1번 식은땀입니다. 자, 당뇨병에는 고혈당, 저혈당이 있죠.
암기법, 쉬운 암기법, 그 다음에 쇼츠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저혈당만 보겠습니다.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밥은 잘 안 먹고 식사량은 감소하고 활동량은 많습니다. 그것을 본 두식이가 말하죠. 쉬어 쉬어 했죠. 여기서 나오는 두식이 할 때 식은땀 있습니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2.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3.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입니다. 보기 5번 우울증은 표면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각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좌측 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왼쪽 다리의 마비 2. 왼쪽 팔의 감각 저하 3.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 4.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5.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정답은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입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가 됩니다. 좌측 뇌가 손상이 되어지면 우측 마비와 함께 좌측 뇌에서 담당하는 언어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3.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정답은 5번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입니다. 보기 1번 폐렴규균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이고요. 보기 3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10년마다죠. 10년마다 파디 쉬운 암기법 참고하시고요. 인플루엔자 매년 1회 접종입니다.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은 1. 손을 잡아준다. 2. 조명을 밝게 켜둔다. 3.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입니다.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2.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3. 하의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4.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5.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으니까 피부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기저귀 착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손톱을 짧게 깎고 손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죠.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가슴 높이에 오게 한다. 3.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4. 거동이 불편한 경우 팔꿈치가 식탁에 닿지 않게 한다. 5.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는 식탁과 충분한 간격을 둔다. 정답은 3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입니다. 보기 2번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음식을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4.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네, 연하곤란이다 라는 것은 삼키기가 힘든 걸 이야기해요. 그런 대상자에겐
네, 보기 4번처럼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경관 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는 1. 비위관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2.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3. 대상자가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 4.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5. 영양액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답은 4번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4번 라입니다. 아랫 눈꺼풀 안쪽에서 바깥쪽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변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2.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3.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머리를 낮춘다. 4.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5. 간이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 3번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머리를 낮춘다 입니다. 보기 4번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서는 안 되겠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보기 5번 자 간이변기라고 하는 것은요.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대상자,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간이변기는 이렇게 생긴 게 간이변기예요. 이걸 알고 나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나.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라.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인다. 1. 가, 나, 다, 라. 2. 나, 다, 라, 가. 3. 나, 라, 가, 다. 4. 다, 가, 라, 나. 5. 라, 나, 가, 다. 정답은 2번 나, 다, 라, 가입니다. 귀약을 투여한 직후에 대상자에게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1. 차가운 귀약을 투여한 경우 2. 앉은 자세에서 귀약을 투여한 경우 3. 귀약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 경우 4.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투여한 경우 5.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투여한 경우. 정답은 1번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한 경우입니다. 요양보호 채널 이용 방법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영상 엑기스만 담았으니까 꼭 보시고요. 이후에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풀이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끼는 영상 쉬운 암기법 영상도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 아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